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치매 환자 재산 동결, 가족들 발만 동동, 휴면계좌 1조 원 넘어, 찾지 못하는 돈들, 상속 분쟁으로 10년째 묶인 재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은행의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재산,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김영순 여사님은 올해 67세로 4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구멍가게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20년을 더 지켜왔습니다. 아이고 또 왔구나. 우유 떨어졌지? 동네 사람들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매일 밤 매출을 꼼꼼히 정리해서 이 은행 50만 원, 저 은행 30만 원, 총 7개 은행, 12개 통장에 나눠서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무려 8억 3천만 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2023년 코로나가 지나간 후 김 여사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는데 엄마 어제 말한 거 기억해? 뭘 말했는데? 아까 전에도 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가게 계산도 자주 틀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해요. 그 순간 가족들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어머니 통장은 어디에 있지? 당장 필요한 치료비만 2천만 원. 다행히 어머니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문제 없겠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통장들 다 어머니 거예요. 치료비 때문에 급히 인출해 주세요.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가족이고 어머니 돈이니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머니를 모셔와야 하나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오셔도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돈은 분명히 저희 어머니 것인데요. 법정 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들 중 몇 개는 이미 휴면계좌로 전환되었네요. 휴면 계좌요? 그게 뭔가요? 5년간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계좌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해제 신청을 해야 해요. 12개 통장 중 7개가 휴면계좌. 무려 5억 2천만 원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3억도 못 쓰는 건가요? 법정 대리인 절차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8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현실을요. 이럴 수가 어머니 돈인데. 하지만 병원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입금 확인이 안 되면 퇴원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막막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본인 확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대신 거래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휴면계좌 문제예요. 여러분도 혹시 몇 년 동안 안 쓴 통장 있지 않나요? 5년간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계좌가 돼버려요. 그럼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데 치매 걸린 분이 어떻게 가겠어요? 세 번째가 가장 골치 아픈 법적 절차입니다. 성년 후견인 되려면 평균 4에서 6개월이 걸려요.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만 10개가 넘고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깨져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못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준비하세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휴면계좌에만 약 5조 8천억 원이 잠들어 있어요. 5조예요, 5조.
그리고 치매로 인해 재산이 동결되는 사례가 1년에 3만 건이 넘어요. 하루에 80가구가 넘는다는 뜻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평균 8개월이면 계절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금융보호자 등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김 여사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딸을 미리 금융보호자로 등록해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금융보호자로 등록된 따님이시군요. 어머님 치료비 인출 바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금융보호자 제도가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플 때 대신 은행 업무 봐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에요. 본인이 멀쩡할 때 가족 중 한 명을 지정해두면 나중에 치매나 중풍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져도 그 사람이 대신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등록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은행에 가서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만 챙기고 동의서 한 장 작성하면 끝. 30분이면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할 때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호자는 직계가족, 즉 자녀나 배우자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마다 따로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해결책은 정말 똑똑한 방법이에요. 바로 신탁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신탁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죠? 사실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서 특별한 조건을 달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김 여사님이 미리 의료비 전용 신탁계좌를 만들어 두셨다고 해볼까요? 은행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두는 거예요. 이 돈은 오직 내 의료비로만 써주세요. 한 달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쓸 수 있어요. 내가 아프면 딸이 대신 인출할 수 있어요. 그럼 김 여사님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 신탁계좌시군요. 조건에 맞게 치료비 인출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죠? 신탁계좌의 좋은 점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정한 목적으로만 돈이 쓰여요. 괜히 다른 용도로 낭비될 걱정이 없어요. 둘째,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셋째,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형제자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넷째, 내 뜻대로 돈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건 병원비, 이건 생활비 이렇게 미리 정해둘 수 있거든요. 신탁 상품도 정말 다양해요. 유언 대용 신탁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미리 정해두는 거고요. 연금 신탁은 매달 일정 금액씩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의료비 신탁은 병원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교육비 신탁은 손자, 손녀 교육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말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바로 스마트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처럼 돈을 그냥 예금 통장에만 넣어두고 계시나요? 그럼 정말 아까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CMA라고 들어보셨나요? 캐시 매너지먼트 어카운트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주식처럼 수익도 나고,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을 뺄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김 여사님이 8억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연일 1.5% 정도, 1년에 1,2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CMA에 넣어두시면 연 3에서 4% 수익이 가능해요. 1년에 2,400만 원에서 3,200만 원.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금으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CMA로는 2억에서 3억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이 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ISA라는 것도 있어요. 인더비저월 세이빙즈 어카운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금 혜택 받으며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존 김 여사님 방식은 여러 통장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였죠. 수익률은 고작 1에서 2%, 본인만 인출 가능하고 휴면 계좌 될 위험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한 방식으로 통합 자산 관리를 하면 수익률은 3에서 5%로 높아지고 보호자도 인출할 수 있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뻔하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을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꼭 해보세요. 1일차에는 현황부터 파악해보세요. 우리 가족 통장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부모님 방에 서랍 열어보시면 통장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통장의 마지막 거래일을 꼭 체크해보세요. 4년 넘게 안 쓴 통장이 있다면 1년 후에 휴면 계좌가 될 위험이 있거든요. 각 은행별로 잔액도 정리해보시고요. 2일차에는 가족회의를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 아빠, 혹시 몸이 아프시면 누가 은행 업무를 대신할까요? 처음에는 아직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설득해보세요. 그리고 금융보호자를 누구로 할지, 각자 역할은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세요. 3일차에는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세요. 직접 은행에 가서 상품 상담을 받아보세요. 금융보호자 제도는 물론이고 신탁상품, CMA, ISA까지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보세요. 지금 조금 비용을 들여도 나중에 몇 배로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오늘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 통장별로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인지, 휴면 계좌 전환 예정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 은행에서는 금융보호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미루시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치매는 정말 예고 없이 와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기억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등록들은 반드시 건강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들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당장 내일 문제가 생겨도 오늘 준비해둔 것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김 여사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어머니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많이 진행되었고 가족들은 개인 돈을 털어 치료비를 먼저 댔어야 했습니다. 진짜 후회돼요.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김 여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필요할 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끝까지 침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이번 주말에 함께 은행에 가보세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떠난 후에도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가장 값진 준비는 돈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리고 꼭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